이 논문의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서브파셜, 즉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 구형구축이 발생하는 평균적인 확률은 1.01%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연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차는 있지만 평균값은 1%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임상 환경에서의 그런 결과들과 부합하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을 하면 구형구축률이 많이 생길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개는 어디로 할지, 그리고 어떤 회사의 보형물을 어느 정도 크기의 보형물을 할지를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거기에 플러스로 어느 위치에, 즉 어느 플레인에 보형물을 위치시킬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본 전 세계에 있는 의사들의 가슴 확대 수술 시 사용하는 플레인에 대한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근육화 이중평면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구형구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저도 근막하 수술 방법을 즐겨 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꼭 근육화 이중평면 방식을 수술로 설명을 드리고 무조건 근막하 방식을 고집하지는 않는데요. 두 가지 수술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근막하 수술법이 근육화 이중평면 방식보다 조금 더 장점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만약에 신체 조건이 부합한다면 근막하 수술 방법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근막하 수술 방법 같은 경우에는 대흉근의 위쪽에 있는 근막 밑에 공간, 즉 보형물이 근육을 끊지 않고 근육 앞쪽 공간에 보형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 신체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많이 바꾸지 않으면서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통증도 적고 근육 특유의 단단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촉감도 좋으면서 운동을 할 때 대흉근이 개입됨으로써 보형물이 움직여지는 증상도 없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맨 처음에 이 수술법이 나와서 수술을 시작할 때는 근막하가 아닌 유선화 방식으로 수술을 해왔었는데요. 아무래도 해부학 구조를 고려했을 때 유선 조직의 볼륨을 크게 하는 목적으로서 유선 바로 밑에다가 보형물을 넣는 방식으로 수술을 시작해온 역사가 있고, 그 경우에는 구형구축률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구형구축률을 적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가 근육화 이중평면 수술 방법이고, 그 수술 방법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구형구축률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사랑받은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형구축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출혈에 인한 그런 혈종, 그리고 장액종, 안쪽의 감염 증상으로 인해서 구형구축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걸 알게 되면서 구형구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 확실한 박리, 그리고 지혈, 출혈이 생기지 않게 하면서 안쪽 부분에 감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획기적으로 구형구축률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또한 사용하게 되는 유방 보형물의 퀄리티도 좋아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점점 더 구형구축률의 발생률은 낮아지는 추세이고, 오히려 피막이 얇아서 보형물의 위치가 이동되는 밑빠짐이나 옆빠짐의 확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활동하는 유방성형 연구회나 또는 대한성형외과 학회의 발표에 있는 주제들을 보게 되면 예전과는 다르게 구형구축에 대한 이런 예방법,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보다는 밑빠짐이나 옆빠짐, 그리고 보형물 위치 이상에 대한 그런 발표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서 전 세계적인 추세는 구형구축률의 확률은 적어지고 보형물이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의사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리뷰해본 논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여기 있는 논문은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메타 아날라이시스라는 방식인데, 메타 연구는 여러 가지 논문 결과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는 연구입니다.
아무래도 한 연구자 또는 한 연구팀에서 연구를 하기에는 이 환자 수에 대한 제한점도 있고 어느 정도 편향된 결과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검증력이 높은 연구 결과는 여러 가지 연구팀에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최종적인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을 리뷰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22개의 연구팀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총 환자 수는 3,743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연구 결과를 다 합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개의 논문을 리뷰해서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의 결과를 모두 합친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향성이 있는 결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발견하기에는 좋은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서브파시알, 즉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 구형구축이 발생하는 평균적인 확률은 1.01%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연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차는 있지만 평균값은 1%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교류하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의사들 또는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잘 하시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랑 개인적인 사담을 나눴을 때 평균적으로 1% 또는 1% 미만의 구형구축률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임상 환경에서의 그런 결과들과 부합하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논문의 아쉬운 점은 구형구축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보형물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한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어떤 보형물을 사용했는지, 즉 스무스 보형물인지 아니면 텍스처 보형물인지에 대해서는 구별 없이 총체적으로 리뷰를 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근막하로 수술을 할 때 텍스처 보형물이 아닌 요즘 많이 사용하는 스무스 보형물을 사용하면 구형구축률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때 인용하는 논문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전반적인 구형구축률 자체가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이 메타 연구에 대한 한 논문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근막하가 아닌 유선하 방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 특히 스무스 보형물로 하게 되면 구형구축률이 무려 38%나 되고 근육하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무려 15%나 구형구축률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텍스처 보형물로 유선하 방식으로 수술을 하면 구형구축률은 8.9%, 근육하 이중평면으로 하면 8.6%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목적은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스무스 보형물보다 훨씬 더 구형구축률이 적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논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구형구축률이 적다고 얘기한 8.6 또는 8.9%도 저희가 요즘에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형구축률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확률입니다. 아마도 옛날에 수술했던 이런 방식으로 수술이 되었기 때문에 구형구축률 자체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점점 발달된 출혈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서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현대 방식의 요즘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구형구축률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구형구축이 유발될 수 있는 출혈이나 혈종 그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해결을 해주고 감염이 생기지 않게 클린한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되면 근막하로 수술을 하건 근육하 이중평면을 수술을 하건 스무스 보형물,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하건 간에 이런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절대적인 구형구축률 퍼센테이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은 확률 안에서는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막하보다는 근육하 이중평면이 구형구축률 발생률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구형구축률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막하로 수술을 하더라도 구형구축 발생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또 다른 논문도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PRS에 실린 논문인데요. 2025년에 발표된 논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 논문이죠. 이 논문에서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수술한 20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리뷰를 한 논문인데요. 비교 방법은 근막하로 수술을 할 때 스무스 보형물과 텍스처 보형물을 비교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 있는 데이터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메타 논문에 있는 구형구축률보다는 조금 구축률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텍스처 보형물의 경우에는 6.2%, 스무스 보형물에는 5.1%의 구형구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두 개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이 논문의 결론은 근막하로 수술을 했을 때 꼭 텍스처 보형물을 써야지만 구형구축률이 적은 것은 아니며 스무스 보형물이든 텍스처 보형물이든 수술을 잘하면 구형구축률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숫자만 보게 되면 오히려 텍스처 보형물이 구형구축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무스 보형물이건 텍스처 보형물이건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더 이상 텍스처 보형물이 미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용 가능한 보형물은 멘토 보형물과 모티바 보형물 두 가지인데요. ISO 분류에 따르면 둘 다 스무스 보형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모티바의 경우에는 에버리지 러프니스, 평균 거칠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투명하게 보이는 구형 방식의 스무스 보형물을 갖고 있는 멘토와는 조금 표면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에 사용되지 않는 텍스처 보형물과 달리 스무스 보형물에서도 근막하로 수술했을 때 구형 구축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논문은 실질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이 완전한 스무스 보형물, 즉 멘토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는 구형 구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학회에서 만나는 여러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첫 수술을 대상으로 스무스 보형물을 사용할 때는 멘토 보형물과 모티바 보형물에 있어서 구형 구축률에 큰 차이는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꼭 특정 보형물이나 특정 수술 방법을 고집하지는 않는데요. 근막하로 수술했을 때 멘토 보형물 또는 모티바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 큰 문제 없이, 높은 합병증 비율 없이 이렇게 잘 수술이 되고 좋은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막하로 수술이 가능한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진 연부 조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구형 구축에 대한 걱정 없이 멘토 또는 모티바 보형물로 안전하게 수술을 해드리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막하 수술을 하면 구형 구축이 항상 많이 생길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논문 리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사실은 보형물하고 관련된 논문은 어느 정도 이 펀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보형물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지원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 어떤 것이 더 좋다라는 연구를 위해서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논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둘 다 비슷하다, 안전하다라는 논문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 연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바이어스를 좀 줄이고 여러 연구팀에서의 결과들을 총집합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메타 연구는 저에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비율, 그리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향성을 가진 이런 메타 연구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단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연구의 결과로서 동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합병증 없고 그리고 결과가 좋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막하로 수술을 했을 때 구형 구축하고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종목이었습니다.